자,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뭔가 주술적인 요소가 너무 많이 개입되었다. 천공 이야기 지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네. 자, 왜 그러면 천공까지 등장하는 상황인가? 윤석열 그리고 지금 국방부 장관 김용현이 뭔가를 도모해서 결행한 것이 아니고 그 뒤에 날까지 받아준 사람이 바로 김건희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다시 지금 회자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 감방 가나요? 들어보셨죠? 저 감방 가나요는 제가 가장 먼저 취재하고 취재원 보호를 위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는데 조국 혁신당 쪽에서 이 이야기가 흘러나왔고 한겨레 신문에서 단독 보도하고 JTBC가 얘기를 했는데 이 날짜를 받기 위해서 올 초에 감방을 가는지 가지 않는지 본인의 사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김건희가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본격적으로 날짜를 받기 시작했다. 언제가 좋으냐. 그래서 이게 천일이 중요하고 8천이 중요하다는 말로 가는데요. JTBC 장엄한 여의도에서 요 관련된 게 있는데 김건희 감옥 가요? 라는 그 말을 처음으로 폭로한 분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머리 튀었거든. 아까 이야기했잖아. 머리 튀었거든. 네. 아, 뭐라고 했다. 머리 튀었다고. 네. 대통령 되고 나서 딱 한 번 연락 왔더라. 아, 언제? 텔레그램으로. 텔레그램으로. 작년 12월이다. 작년 12월에. 그때 막 돌치 못하자 이럴 때 네. 자기가 이제 쫄잖아. 네. 교도소 갈 일이 있고 신산에 의해서. 자, 문자 딱 하나 왔더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저게 JTBC가 취재한 건데 저기에 계신 이제 유 소장님, 유 원장님과 제가 굉장히 가깝고 호영호재 하는 분인데 저 말씀을 듣고 저는 그냥 그렇구나라고 이제 생각만 했는데 다른 인터뷰에서 이제 말씀을 해버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다 공개가 됐는데 저게 이제 12월 말 또는 1월 초에 이미 이제 저 감옥 가나요 하니까 감옥을 가지 않는다. 감옥을 가지 않는다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뭔가 계획을 하고 이제 실행을 해도 된다는 이제 이것이 지금 되돌이켜 보니까 12월 3일까지 이어진 여러 가지 일정에서 김건희가 주도했다는 그 이제 증거 또는 우리의 추론을 합리적으로 만들어주는 일종의 근거인데요. 자, 저렇게 해서 김건희가 비상계엄의 날짜까지 받았다. 그 제가 들은 말 중에서 또 하나 기억나는 게 지금 말씀하시니까 김건희가 뭐 통일 하는데 예. 역할을 하겠다. 그리고 또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를 통일 대통령으로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은 천공이 2025년도에 대한민국이 통일된다. 이런 얘기를 한 것과 사실 연계가 돼 있는 거 아닌가요? 예. 자, 이제 이 부분도 명태균은 김건희가 통일 대통령이 된다고 한 적은 없었고 통일에 대한 이야기가 저 최재형 목사가 갔을 때 통일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중요한 정언을 하나 받았는데요. 바로 미래한국연구소의 김태열 소장입니다. 평소에 남북 문제와 관련해서 명태균 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데요. 한번 직접 들어보실까요? 명태균이는 자기는 그 대북 사업에 관심이 있다. 그래서 할아버지하고 아버지가 그 이북 황해져서 넘어왔기 때문에 통일이라든지 대북 사업 쪽에 관심이 있다라고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대북 사업하려고 그러면 뭐 국내에서 어떤 공식 직함이 아니고 그 대북 사업하려고 그러면 뭐 국정원이 쪽에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국정원에 뭐 해외 특보라든지 그런 걸 하나 받아가지고 국내 사람들한테 뭐 알려지지도 않고 소리 소문 없이 대북 사업을 그거는 뭐 대북 사업은 비밀리에 다 하는 건데 국정원에 해외 특보로 국정원장 해외 특보로 들어가면 되겠네 하니까 아 그런 자리가 있냐고 그래서 자기가 인터넷에서 찾아보더라고 그 국정원 해외 특보 해외 담당 특보로 들어가가지고 국내 안 들어오고 뭐 해외에서 대북 쪽에 관련 일을 하면 되지 하니까 자기가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더라고요. 검색을 쭉 하다 보지만 아 그런 자리가 있다는 거야 대북 해외 특보로.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국정원이라든지 뭐 기조실장이라든지 1차장 있는 거는 다 그
대외적으로 드러나는 조직이고 국정원장의 어떤 그 비밀 조직의 특보로 들어가면은 그런 쪽에 업무가 맞다고 하니까 그런 조직이 있냐고 그 자기가 인터넷에 찾아보더라고요 조직들을. 그러니까 그렇게 있다고. 그게 뭐 직급이 2급인가 얼마가 되더라고. 자, 이걸 이제 들려드리는 것은 뭔가 네. 정확한 팩트, 증거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네. 오늘 이제 오후에 저 내용을 제가 이제 직접 동의를 구하고 녹음을 했는데요. 12월 17일이지 않습니까? 지금 김건희의 움직임이 너무나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에 대해서만 다 지금 주목하고 있잖아요. 네. 알고 보니까 주도한 사람은 김건희였다. 아, 우리가 놓치고 있었구나. 그리고 지금 1000, 8000, 남북 문제, 통일 이 단어를 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을 벌일지 모른다 지금. 본인은 제가 여러분들께도 단독으로 공개하면 김건희는 지금 잠을 잘 못 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방전으로 수면제 같은 거를 많이 이렇게 받고 있는 모양입니다. 처방을. 그런데 이제 내성이 생겨서 잠이 잘 안 오는데요. 그만큼 좀 심각한 불면증 상태인데 무섭다는 거예요. 불안하다는 거예요. 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공식 라인으로 지금 작동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제 꼭 강조해 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 그래서 지금 명태균이 김건희 여사한테서 질문을 받습니다. 어떻게 받느냐? 당신이 내 옆에서 정치를 좀 해주면 좋겠다. 저는 정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뭘 하고 싶느냐? 국정원에서 해외 담당, 아버지가 이제 월남하신 황희도 출신이니까 남북 문제에 좀 관심을 가지고 해보겠다라고 하면서 이런 발언을 자연스럽게 명태균이 이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흔적을 추적해 보니까 이거 그러면 통일 대통령 누가 되는 거지? 통일 대통령 누가 되는 거지? 여기서 중요한 이제 사실이 하나 공개되는데요. 이준석을 북한 특사로 보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의견을 명태균이 얘기를 하는데 수용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김건희와 어느 정도 심도 있는 논의를 했는지도 알 수 없는데요. 김태열 소장, 미래한국 연구소 김태열 소장의 대북 특사와 관련된 얘기까지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이준석이를 그 대북 특사로 보내면은 미국에서 공부를 했고 나이대도 비슷하고 하니까 국정원장의 그 대북 특사로 그 이준석이를 보내면 딱 맞다고 자기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하고 자기가 혼자 그런 말을 하더라고. 그러면 이준석이를 대북 특사로 보내면은 뭐 김정은이가 좋아할 것 같다고. 나이도 비슷하고 어떤 대외적으로고 그런 말을 하고. 그래서 이제 국정원에 보내준다는 말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국정원에 가지고 신부름 시키면 되겠다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통일 대통령은 그건 없고 자기가 통일에 관심이 있고 그 대북 사업에 관심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러더라고요. 자, 지금 들어보면 이제 황당한데 제가 강덕구 의원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저 정도 이야기가 오고 갔다면 김건희가 다른 이제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다. 통일해야 한다. 지금 말하는 투나 내용을 보면 좀 논리적으로 어설프기도 하고 말이 안 되는데 워낙 힘을 많이 가지고 있는 김건희는 저런 방식으로 대북 그다음에 특사 또는 명태균에게 국정원 해외 담당 이런 것들을 제안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저런 논의가 오갔다는 걸만 보더라도 엄청난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 아니냐라고 추론해 볼 수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전 정권을 잡으면 국정원장은 당연히 일면 정권에서 제일 믿는 사람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대통령이 신뢰하는 사람은 국정원장도 있지만 기조실장 자리가 있습니다. 혹시 김대중 정권 때 기조실장이 이강래 의원이었고요. 지금 제가 윤석열 정권의 기조실장 누군지 모르겠지만 정권의 최측근을 기조실장 자리에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기조실장이 아마 김건희 여사 쪽이랑 연결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국정원장 특보가 있습니다. 네. 그 공식적인 특보도 있고요. 비공식적인 특보도 있고요. 근데 명태균이 이런 속성들을 안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명태균 입장에서 부모가 황해도 출신이고 그러면 당연히 예를 들면 북한 쪽에 그리고 또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대북 사업에 관심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황정민이 영화 주인공으로 나왔던 공작이라는 네. 예, 그 영화의 북금성인가? 흑금성. 흑금성. 예. 저는 그 공작원이 나중에 그 공작원이라는 직위를 이용해서 사업도 하고 뭐 이러잖아요. 박채서라는 분이고 제 고등학교 선배님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명태균이 충분히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김건희 여사가 이 그림에 나름대로 좀 도움을 주고 동시에 그 그림 속에서 김건희 여사도 어떤 뭔가가 또 퍼즐 속에 또 바라는 게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그냥 썰이 아니고 충분히 퍼즐이 가능하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친윤들이 장악을 합니다. 장제원, 권성동 그리고 누굽니까?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 윤한홍. 막아버리니까 아무것도 안 됐어요. 네.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지죠. 이거는 신인규 변호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준석 당대표가 우크라이나에 개인 자격으로 가는 상황 생각나시죠? 네. 대통령 당선 이후에. 네. 네. 야, 이게 뭐냐? 누가 결정을 했겠느냐? 그때는 여사와 계속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고 명태균이가 확실하게 힘이 있었어요. 네. 우크라이나에 갔다가 그 다음에 어느 코스로 가느냐? 북한 아니겠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남북 간에 교류가 활성화되었다. 이준석 대통령 하는 거예요. 김건희의 마지막 꿈이 뭐였습니까? 정치하는 거예요. 정치하는 거. 통일 대통령이다. 이걸 여러분 소설로 상상성에 있는 일종의 무슨 이런 걸로 볼 수 있느냐라고 이제 우크라이나까지 연결시키면 어떤 판단이 드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이제 퍼즐이 좀 맞는 게 예. 생기는 건데요. 그러니까 당시에도 이준석 의원이 이제 국민의힘 대표 시절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2022년도 6월달에 이제 지방선거를 국민의힘이 이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준석 당시 대표가 우크라이나를 갑니다. 그러니까 전쟁 중인 상황에 가거든요. 여당 대표로서. 이게 굉장히 좀 이례적인 일이긴 하죠. 그래서 그때도 뭔가는 뭐 윤석열 대통령이 나름의 외치의 일부분을 좀 맡기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도 해석이 될 정도였는데 이제 와서 보면은 이준석 의원 뭐 본인의 능력으로 갔다라기보다는 뭔가 명태균이 중간에서 좀 역할을 했다라고 보는 게 더 합리적일 정도로 명태균이 그만큼 당무에도 개입을 많이 하고 국정 운영에도 개입을 많이 했을 당시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준석 당시 대표가 그 이후에 이제 7월 달에 당에서 축출이 되기 시작하는데 만약에 축출이 안 되고 윤핵관하고 일정 부분 좀 더 버텼더라면은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이준석 당시 대표를 뭐 대북 특사까지도 보낸다든지 아니면은 김건희가 본인의 그 통일 정책에 관심도 많다 그랬고 또 통일 대통령까지 꿈꿨다라고 한다면은 뭔가 남북 관계를 돌파구를 여는 그 창구 역할을 이준석 당시 대표에게 맡겼을 수 있겠다. 네. 그러면서 또 그러면 또 국민 여론이 어디로 갔을지는 또 모를 일이죠. 근데 그런 위험한 그 외교 안보 내지는 남북 관계까지도 명태균이 전 손을 댔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참 이 자세가 좀 끔찍하죠, 사실은. 네. 그러니까 외교 안보 남북 관계에 전혀 전문성도 없는 명태균이 거기까지 손을 뻗쳤다라는 것은 참으로 국민들께서는 야, 이게 정말 이게 나라 맞는가라는 좀 근본적인 의심을 하게 만드는 그런 정황 우리 아닌가 신 싶습니다. 변호사님이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그 소위 말하는 전쟁이 끝난 다음에 재건사업, 예, 재건사업. 예. 그래갖고 사만 주식이 팍 올라가잖아요. 예, 예. 그때 이 작전 세력이 또 있다. 예. 누구냐? 뭐 이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그때 제가 딱 느낀 거는 이 작전 세력은 뭐 보나마나 김건희 여사 쪽일 거다. 네. 예, 뭐 이런 생각 들었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대로 통상적으로 우리가 그 남북이 긴장된 상황 속에서도요, 그 비공식적으로 사실 교류는 간접적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럴 때 예를 들면 누가 가냐, 그야말로 키맨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 아니면 키맨이 그 이임을 확실하게 준 사람이 가는 거잖아요. 그걸 비공식으로 가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상상은 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크라이나에 갔어. 그러면서 예를 들면 저기 날짜가 몇 개 비어. 그러면 그 뭐 북한 아니면 그 중간 어디에선가 북쪽이랑 만날 수도 있었고요. 그때 어떤 얘기들을 오갈 수도 있었고 충분히 그럴 개연성은 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김건희 작품이냐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그런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그때도 주도했고
지금도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네, 그래서 1000과 8000이라는 숫자가 매우 중요하다. 네, 라는 다 이제 연결이 것입니다. 되겠죠. 예. 네, 그 이준석 대표가 우크라이나 갈 때 굉장히 생뚱맞았죠, 많은 분들이. 네. 왜냐면 그때 뭐 전쟁이 한참 시작이 되고 일부 무슨 유명한 유튜버 전장에서 싸우고 이랬던 사람들 가서 뭐 국내 체포해서 불러들이고 뭐 여러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이준석 대표가 가자마자 그 당시에 딱 나온 말이 있습니다. 지금 비서실장 하는 정진석 비서실장 육모방망이가 이준석 대표 우크라이나 아마 방문했을 때 나왔을 겁니다. 예. 제가 시점이 정확치 않지만 아마 그럴 겁니다. 굉장히 생뚱맞은 그런 장면이었는데 지금 와서 전체적으로 지금 명태균 씨가 이야기하는 것과 연결해 보면 틀림없이 그 생뚱맞게 가게 우리는 지금 생뚱맞다고 그러지만 그들은 원대한 그림을 나름대로 네. 그리고 간 것이 맞겠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한 가지 이제 명태균 씨가 어떤 대북 관련해서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정말 생뚱맞습니다. 제가 청와대 청년위원장을 할 때 국정원에 들어가서 일종의 자문위원들 회의를 여러 차례 해봤습니다. 뭐 식사하고 뭐 좋은 말씀도 듣고 정보 물론 중요한 국가 정보를 다 오픈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협조적인 것들을 듣고 하고 하는데 아마 2급이라는 건 2급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자리들이 있어요. 뭐 아시다시피 이제 명함도 무슨 국정원장 특보 이런 걸 쓸 리가 없죠. 세기문화사 전무 무슨 출판사 뭐 전무 상무 이런 거 쓰고 있죠. 해외 나가서 공작할 경우에 흑금성 그 선배님께서 저희 모임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걸 들은 적이 있거든요. 굉장히 훌륭한 분이에요. 국가관과 이런 것들에 대한 완벽한 트레이닝과 여러 가지 훈련을 받고 나가서 그 파트너가 리우남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 쌍방울 그 회장이 뭐 돈을 줬니 많이 하고 있는 이런 체계적인 훈련을 받고 가도 뭐가 국가적인 게 될까 말까 한데 지금 이 정도 레벨에서 본인이 대북 사업을 뭐 전담해서 꽤 큰 역할을 한다? 저는 이런 발상 자체를 이런 민간인들이 하고 있다는 게 정말 너무 어이가 없고 그런 연속선상에서 이준석 대표와 협의해서 뭐 우크라이나를 보내고 뒤에 아까 이제 재건 사업 말씀하셨는데 실제 굉장히 큰 뒷그림이 저는 있었다고 봐요. 8배 이상 우크라이나 지원하는 예산이 늘었죠. 저작년에. 작년까지 그렇게 늘렸었죠. 그리고 3부 주식이 이제 튀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뒷그림까지 연계되는 그 1년 선상에서 의혹을 분명히 가질만 합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